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 바로 3년고개 이야기입니다.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의 고개. 어릴 때 그냥 재미있는 동화로만 들었던 이 이야기 속에 실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더 자주, 더 열심히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오래전 조선시대, 산과들이 넉넉하게 펼쳐진 어느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수탉이 울고, 낮이면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한쪽 끝, 양지 바른 곳에 허영감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지만 아직 허리도 꼿꼿하고 밭일도 넉넉히 해내는 건강한 어른이었습니다. 손자 하나가 곁에서 재롱을 피우고 오랜 세월 함께한 할멈과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과 장터 사이에 놓인 나지막한 고개, 사람들은 그 고개를 3년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고개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딱 3년밖에 못 산다. 그냥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고 발을 헛디디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개 위에서 몸이 땅에 닿는 순간 하늘의 이치가 움직여 그 사람의 목숨을 딱 3년치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걷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3년고개를 지날 때면 누구나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기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손을 꼭 붙잡고 숨조차 참으며 걸었습니다. 비가 온 날이나 눈이 내린 날에는 아예 그 고개 길을 돌아서 먼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개 주변에는 이끼가 낀 바위와 뿌리가 울퉁불퉁 솟은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 괜스레 음침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면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꼭 누군가의 탄식처럼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더욱더 발걸음을 빠르게 하며 고개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허영감도 물론 그 전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터라 그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귓가에 익도록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허영감은 이제껏 3년고개에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고 그 사실이 은근한 자랑이자 안도였습니다. 고개를 지날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라고 속으로 되뇌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영감과 3년고개는 서로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하며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들판에 누렇고 붉은 빛이 가득하고 하늘은 더없이 높고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허영감의 집에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고개 넘어 장터 마을에 사는 오랜 벗김 영감이 환갑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었습니다. 60평생을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옛 친구의 환갑이니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허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머릿속에 3년고개가 떠올랐습니다. 장터로 가려면 반드시 그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도 있기는 했지만 그 길은 산허리를 크게 돌아야 하는 데다 험해서 노인의 발걸음으로는 하루가 다 가도 닿기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할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영감, 우리 손자도 같이 데려가세요. 애가 환갑잔치 구경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손자 녀석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부지, 가요, 가요. 나도 갈래요. 허영감은 손자의 환한 얼굴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날씨도 맑고 발만 조심하면 되지 뭐. 떡과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지고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쥐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들판을 지나자 어느새 3년고개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데도 고개 위 이 나무들이 빽빽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어 갑자기 공기가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영감은 손자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얘야, 이 고개에서는 절대로 뛰면 안 된다. 발도 조심조심 내딛어야 하고, 알겠지?
손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영감은 발밑을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며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고개의 중턱쯤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길 옆 수풀이 사각사각 흔들리더니 퍼뜩 무언가가 뛰쳐나왔습니다. 회색 털이 번쩍이며 눈앞을 지나치는 것, 다름 아닌 토끼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산토끼였습니다. 아! 허영감은 깜짝 놀라 뒤로 발을 빼다 그만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나무 뿌리에 발이 걸리면서 몸이 크게 기울었고 손자의 손을 놓지 않으려다 균형을 잃은 허영감은 그대로 고개 위 흙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부지! 손자가 울음 섞인 소리로 달려들었습니다. 허영감은 천천히 일어나 흙을 털었습니다. 팔꿈치가 좀 쓸렸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영감의 얼굴은 눈 깜짝할 새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 그 생각이 뇌리를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할부지,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지만 허영감의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는구나. 평생 단 한 번도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적 없던 허영감이 하필이면 환갑잔치에 가는 이 좋은 날 고개 위에서 그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허영감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환갑잔치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얘야,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손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왔던 길을 되돌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들판을 비추고 있었지만 허영감의 마음속에는 이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허영감은 그날로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몸을 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할멈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영감, 왜 이래요? 어디 크게 다쳤어요? 아니, 다친 건 아닌데. 허영감은 천장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 할멈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할멈 역시 그 전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멈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의원이 와서 맥을 짚고 이것저것 살폈지만 몸 어디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감님 몸은 멀쩡하십니다. 팔꿈치 긁힌 것 말고는 아무데도 탈이 없어요. 그러나 허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문제가 아니오.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 그날 이후 허영감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이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밭일은 물론이고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손자가 곁에 와서 재롱을 피워도 예전처럼 껄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도 허영감은 그저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 나는 얼마 못 사오. 3년이라. 3년 안에 이 눈을 감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사람이 죽음을 먼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몸도 그것을 따라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허영감의 얼굴은 수척해지고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눈빛에서 생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할멈은 혼자 부엌에서 훌쩍이며 눈물을 닦았고 손자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 곁을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이웃들도 걱정 가득한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허영감이 저러다가 정말 3년도 못 채우겠어. 죽음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허영감의 집 안에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나무십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허영감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꽉 끌어당겼습니다. 3년. 이제 3년이 남았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영감의 집 사랑채의 발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12살쯤 된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을에서도 총명하기로 이름난 아이였는데 허영감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온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방문 앞에서 꾸벅절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문병 왔습니다. 허영감은 힘없이 손짓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소년은 방 안에 들어와 허영감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셔서 3년밖에 못 산다고 걱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이러고 계세요? 허영감은 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놈아, 너도 그 전설은 알지 않느냐?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소년이 잠시 가만히 생각하더니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더 사는 거잖아요. 허영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2번 넘어지면요? 소년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2번 넘어지면 3년 더, 또 3년 더. 그러니까 6해를 더 사시는 거잖아요. 허영감이 멍하니 소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번 넘어지면 9해, 10번 넘어지면 30해를 더 사시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 그러면 자꾸자꾸 넘어지면 오히려 오래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허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번 넘어지면 3년, 2번이면 6해, 3번이면 9해. 얘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할아버지, 전설이 맞다면 넘어질수록 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다시 고개에 가셔서 더 넘어지고 오시면 되지 않나요? 그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허영감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영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허영감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1번 넘어지면 3년, 2번이면 6해, 3번이면 9해. 그러면 나는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 할멈이 부엌에서 달려왔습니다. 영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보, 나 3년 고개에 다녀와야겠소. 할멈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고개에 또 가겠다고요? 그렇소. 1번 넘어진 것이 3년이라면 또 넘어지면 3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소? 할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봤고 소년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방 안에만 있어 조금 비틀거렸지만 눈빛만은 며칠 전과 달리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년이 옆에서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들판을 지나 3년 고개 앞에 이르자 허영감은 잠시 고개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고개가 그토록 무섭고 음침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보니 그냥 흙과 돌과 나무 뿌리로 이루어진 평범한 고개였습니다. 자, 올라가자. 허영감은 씩씩하게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턱쯤 올라가서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대굴대굴. 1번, 3년 더. 다시 일어나 몇 걸음 더 올라가더니 또 드러누웠습니다. 대굴대굴. 2번, 6해 더. 소년이 옆에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 더요. 그래, 1번 더. 대굴대굴. 3번, 9해 더. 하하. 얼마 만에 들어보는 웃음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허영감은 흙이 잔뜩 묻은 옷을 털면서도 배꼽을 잡고 웃었고 소년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고개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허영감이 웃고 있네. 3년 고개에서 구르면서 웃고 있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러나 허영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개에서 구를수록 오래 산다. 나는 이제 아주 오래오래 살 것이야. 집으로 돌아온 허영감은 그날 저녁밥을 2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할멈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봤습니다. 영감, 입맛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다마다요. 나 이제 오래 살 것 같소. 3년이 아니라 30년은 더 살겠어. 할멈은 피식 웃다가 그 웃음이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할멈 자신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밤 허영감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며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허영감은 해가 뜨자마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낫을 들고 밭으로 향했고 오후에는 장작도 패고 저녁에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허영감님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멀쩡해지셨어요? 허영감은 껄껄 웃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생기 넘치는 허영감의 얼굴을 보고 우렁찬 그 웃음소리를 듣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허영감은 다시 선물 보따리를 챙겨서 3년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고개를 올랐고 고개 넘어 장터 마을에 있는 벗 김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늦게 찾아온 탓에 환갑잔치는 이미 끝나 있었지만 벗은 허영감을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두 노인은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예시하기를 나눴습니다. 자네 정말 3년 고개에서 굴렀다고? 그럼 3번이나 굴렀지. 이제 나는 9배를 더 산다네. 허허, 이 사람이. 벗이 웃었고 허영감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허영감은 달라졌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진 뒤 더 오래 살았냐, 못 살았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허영감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들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열고 새롭게 바라보는 눈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가르쳐줍니다. 허영감의 몸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을 때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따라 쓰러졌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살아나자 몸도 바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는 몸의 상태만큼이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 3년 고개 이야기는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삶 속에서 나만의 3년 고개가 떠오르신 분은 없으셨나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신 분, 한번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기가 무섭다고 느끼신 분, 아니면 무언가에 넘어졌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그늘 속에 계신 분. 나는 한 번 넘어졌으니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나는 한 번 넘어졌으니 3년을 더 살았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됩니다. 오늘 3년 고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웃음으로 넘어서는 그 씨앗을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전래동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그 이야기를 다음 주제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